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해고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 강원랜드, 결국 대규모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네. 대규모 부정채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던 건 작년 9월 무렵이었습니다. 예. 채용 비리를 통해서 강원랜드에 부정으로 합격한 226명 전원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면직, 사실상 해고를 지시했습니다. 226명 전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해고부터 하고 추후에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다만 당시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있질 않다 보니까 탈락자 구제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때 탈락한 사람들의 구제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놨네요. 근데 공공기관 부정채용 사례가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총 275개 중에 지금까지 257곳,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고요. 예. 부정합격자 2천여 명 중에 2천여 명이 현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가 이번에 선례가 돼서 이들에 대해서도 면직 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사에서도 돈을 잃는다. 주한미군 3만여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밤사이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사장에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한미군 3만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결국 이번 FTA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까지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백악관은 꼭 그런 건 아니란 식으로 애매하게 손을 저었습니다만 협상의 달인 사업가 트럼프라면은 못 내밀 카드도 아닌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야 하는지, 절묘한 카드를 가지고는 있는 건지, 정말 무엇을 꺼낼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주한미군 놓고 무역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 선거 모금 행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 미국이 한국에 군인을 3만 2천 명이나 보내주고도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백악관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미 FTA 3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에는 지금 그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보까지 거론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본격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은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 관사를 맡았는데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혹시 뭐 북미 회담, 남북 회담 이런 것까지 이 FTA에 연계시켜서 딜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카드까지도 아주 염두에는 좀 두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대응할 때 있어서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까지도 듭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해고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 강원랜드, 결국 대규모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네. 대규모 부정채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던 건 작년 9월 무렵이었습니다. 예. 채용 비리를 통해서 강원랜드에 부정으로 합격한 226명 전원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면직, 사실상 해고를 지시했습니다. 226명 전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해고부터 하고 추후에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다만 당시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있질 않다 보니까 탈락자 구제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때 탈락한 사람들의 구제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놨네요. 근데 공공기관 부정채용 사례가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총 275개 중에 지금까지 257곳,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고요. 예. 부정합격자 2천여 명 중에 2천여 명이 현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가 이번에 선례가 돼서 이들에 대해서도 면직 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볼까요? 네. 스포츠 이야기인데요. 한국 테니스 정현 선수가 BNP 파리바 오픈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 진출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세계 최강 페더러입니다. 또 페더러입니까? 네. 2달 만에 소력전인 셈인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중계가 됩니다. 예. 그리고 팀킴의 뒤를 잇는 오벤져스 휠체어 컬링팀의 평창 패럴림픽 4강 경기도 오늘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휠체어 컬링팀 오늘 4강 도전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지금 메달도 바라보고 있는 팀인데. 맞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홍일점이죠. 박민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호 전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가면서? 네, 들었어요. 엄청난 화제, 하루 종일 화제. 화제가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침까지도 화제. 그러니까 최동영 팀장도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 네. 듣고. 아니, 나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일제히 다 참고인들이 다 쓴 MB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은 얼마나 아쉽길래 그렇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이게 상황이 다스가 무슨 신앙도 아니고요. 예. 아니, 모든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보겠습니다. 검찰이 또 어떤 증거들 갖고 있는지, 증언은 얼마나 단단하게 나왔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어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요? 이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런데 정직 국정원장 입에서 배신감이란 의외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배신감.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감 토로한 전직 국정원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국정원장, 특활비까지 갖다 바쳤던 국정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런 단어를 사용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는데요. 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가 임명이 되고요. 그 누구보다 입이 무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장 입에서 배신감이란 말이 나왔다. 그것도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배신감이란 단어가 나왔다.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거죠.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병기 전 원장인데요. 예. 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와서 특활비를 상납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기대와 반대로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그러니까 내가 상납을 한 건 맞지만 네. 국가 운영을 위해서 보태 쓰십시오라고 한 거지. 네, 그런 취지였는데 이렇게 미용하고 뭐하고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이병호 전 원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장이었더라도 이 자리에 섰을 거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 탓을 했고요. 남재준 전 원장은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네. 자, 배신감 토로하고 제도 탓하고 입을 닫고 전직 국정원장들 어제 재판정에서의 모습들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요? 네. 이병기 전 원장 말 언뜻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예. 국가 운영을 위해서 쓰겠거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미용시술에 썼더라. 진짜 배신감 느꼈다.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을 이병기 원장이 했다는 점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2014년 7월 국정원장에 발탁이 됐어요. 예. 원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특활비를 자기 스스로가 상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예. 한마디로 돈을 상납하던 자리에서 돈을 상납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호 원장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한테 상납된 돈이 국정원이 상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고 어디에 쓰였는지 최소한 눈치는 채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배신감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법 처리 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는 자기 거죠. 보호책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나온 단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네. 말씀.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인간은 그럴듯한 모범 답안이 나왔다입니다. 모범 답안이 나왔다? 사실 이 특활비 문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걸린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답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은 지금 보이콧하고 있으면서 특활비 재판에는 또 응하고 있잖아요. 예.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뭐라고 주장할까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그럴듯한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MB가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요? 네. 어떤 거요? 검찰 조사에서 17억 5천만 원 특활비 받았다는 거 혐의 추궁받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모릅니다.
측근들이 받아서 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1억 원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네. 출신 아닙니까? 김희중 실장이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고 증언한 10만 달러, 1억 1억 원. 원. 딱 그것만 인정했다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썼고 김윤옥 여사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어디에 썼는지는 함구했습니다. 대북 공작비다라고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부인하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돈이 나올 경우에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이제 엉터리 나라를 바꿔야 할 때다입니다. 어떻게요? 이 엉터리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누가 쓴 어제 거예요? 재판에서 이병호 전 원장이 예,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병호 원장이 예. 국정원장 할 때 좀 엉터리 나라 좀 바꿔보시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막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이 지금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세계 어느 나라 국정원장이 한 명도 안 있고 5명씩이나 공작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뇌물 바쳐서 구속이 됩니까? 그러게요. 예.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 예산 결산 감시 좀 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뜯어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원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